오늘의 시사평론, 대한민국의 시사 레이더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 연결되어 있습니다. 자, 이승기 변호사님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예. 자, 오늘 첫 번째 이슈 뭡니까? 예, 오늘 첫 번째 이슈는 조성은, 김웅 녹취 파일 복구, 고발 사주 수사 급물살입니다. 자,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검찰이 야당의 여권 정치인과 그 언론인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이 사건을 수사 중인 공수처가 의혹 제보자인 그 조성은 씨와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통화한 그 휴대전화 녹취 파일을 복구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? 예, 이번 녹취 파일은 이른바 그 손준성 보냄이 표시된 이 문제 고발장과 이 실명 판결문 파일 등을 이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전달하는 정황이 담겨 있는데요. 예. 이 녹취 파일을 보면 먼저 김 의원이 이 고발장 접수 방식을 놓고 자신이 연락을 해둘 테니 대검 공공수사부에 가서 찾아가 이 접수를 해라 라면서 구체적으로 지시를 합니다. 예. 그러면서 자신이 대검을 찾아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온 게 되니까 나는 빠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또 당 지도부가 검찰에 가서 고발장을 내는 게 좋겠다 라면서 이 검찰이 받기 싫은데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, 이런 조언도 합니다. 억지로 받는 것처럼 해야 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? 그냥 제출하면 받는 거 아닌가요? 예, 저도 이제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게 검찰이 억지로 받고 안 받고 이런 게 없거든요. 그냥 뭐 우리가 행정관청에 가서 서류 접수하듯 고발장, 고소장도 그냥 접수하면 되는 겁니다. 특히 야당 지도부가 이 여당 정치인을 고소하면 뭐 당연히 기자들도 취재를 따라올 텐데요. 뭐 기자들 앞에서 억지로 받지 않는 모습을 어떻게 연출을 하라는 건지, 이 부분은 이제 김웅 의원도 검찰, 그러니까 이제 법조인 출신이라 잘 알고 있을 텐데, 저는 의도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정치인의 언어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뭐 그냥 검찰이 억지로 받는 모습이면 뭐랄까 이 정치적으로 좀 효과가 더 좋다, 이 정도 의미로 보면 되지 여기에 좀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. 뭐 서류를 받는 검찰이 뭐 억지로 받는 모습을 보일 리가 없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논란이 되는 발언이 또 있는데요. 김 의원이 조 씨에게 우리가 고발장을 보내주겠다라고 했습니다. 여기서 우리가 도대체 누구를 지칭하는 건지가 이제 수사의 이제 핵심이 되는 거죠. 자, 당시 시점이 김웅 의원이 이제 검찰을 그만둔 지 3개월 정도 된 그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 신분이었거든요. 그러면은 녹취록에서 말하는 우리라는 게 검찰을 의미를 할 수도 있는 거고, 또 김 의원과 또 야당 쪽 사람들을 말할 수도 있는 건데, 이 부분은 이승기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일단 고발장 작성 주체인 이 우리가 검찰을 포함하는 거라고 하면 사실상 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이 여당 정치인과 언론인 이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거니까 이건 정말 검찰의 존립 자체를 흔들 아주 중대한 사안이 되는 거고요. 예. 만약 우리라는 게 뭐 야당 쪽 사람들을 말하는 거면 뭐 전혀 문제가 되지 않겠죠. 하지만 지금은 이제 손준성 보냄이라는 고발장 발송 내역이 있고, 또 이 검찰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은 현직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했다라는 의혹도 있으니까 당장은 이제는 공수처가 전자의 무게를 두고 이제 수사를 진행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런데 이번 그 고발 사주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김웅 의원은 줄곧 기억나지 않는다. 만약에 그랬다면 공익 제보를 전달했을 뿐이다,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, 그런데 녹취록만 보면은 그 사실관계가 다른 것 같아요. 예, 뭐 당시 김 의원이 이제 총선 후보자였으니까 뭐 선거운동에 바빠 이 공익 제보가 와도 검토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그냥 받는 대로 당에 보내줬다,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. 지금 나온 이제 녹음 파일을 보면은 이 김 의원의 주장 이제 설득력이 없어 보입니다. 김 의원이 뭐 고발장은 우리가 보내준다라고 했고, 뭐 대검을 찾아가면 내가 대검을 가면은 뭐 윤석열이 싶은 게 되니 빠져야 된다, 뭐 이렇게 뭐 구체적인 고발장 제출 방법까지 알려주고 있거든요. 또 녹취 파일이 한 2개인데 녹취 파일 하나당 한 7분에서 8분 정도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통화도 이렇게 짧게 한 게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걸 기억 못한다고 하는 건 이제 납득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. 자, 일단 녹음 파일이라는 그 새로운 증거가 나온 만큼 김웅 의원에 대한 수사도 추가로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, 앞으로 이 고발 사주 의혹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? 이 사건은 이제는 조성은 씨가 이 김웅 의원으로부터
손중성 보냄이라고 표시된 이 고발장을 받았다고 제보하면서 처음 알려졌는데요. 네. 문제가 된 게 당시 미래통합당 법률지원단장이 정점식 의원이 당에 전달해 최종 검찰에 제출된 이 고발장과 이 손중성 보냄이 표시된 이 고발장이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. 예. 만약 이게 서로 달랐다면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지 않았을 텐데요. 그럼 여기서 의문이 두 가지인데, 먼저 고발장 작성에 검찰이 관여했는지 여부입니다. 예. 일단 검찰 수사에서는 현직 검사가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정황이 일단 확인이 됐습니다. 그래서 그 상태로 사건 전체를 공수처로 이관한 상태니까 이제 공수처에 이제 공이 넘어간 상태고요. 다만 이제 당시 이제는 대검에서 수사정보정책관이 이 손중성 검사가 관여했는지 여부는 아직 확인이 되지 않았고요. 예.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제 정점식 의원이 고발장을 받았다면 과연 누가 어떤 경로로 고발장을 정 의원에게 전달했는지가 이게 문제인데, 지금 이 부분은 딱 막혀 있습니다. 이 부분에서는 일단 정 의원도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는 입장이고요. 예. 그래서 어제 이제는 공수처가 정 의원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소득이 없었다고 이제 알려졌습니다. 예. 향후 공수처에서는 이제 손중성 보냄이 표시된 이 고발장을 누가 만들어 어떤 경로로 정 의원에게 전달했는지 이 부분을 수사하는 게 핵심인데요. 일단 그 중간 전달 과정이 지금 확인이 되지 않는 거니까 이제 그 부분에 얘는 수사 역량을 집중할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네, 계속 지켜보기로 하고요. 자, 두 번째 이슈 전해주시죠. 예, 다음 이슈는 윤미향 후원금으로 요가에 마사지까지 진실은입니다. 자, 무소속이죠.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그 횡령 내역이 공개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내용 전달해 주시죠. 예, 윤 의원이 지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이제 부정 수령하고 또 사적 용도로 쓴 혐의로 이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그런데 횡령의 구체적인 내용, 이거를 이제는 그 범죄 일람표라고 하는데요. 예. 이번에 이 내역이 공개가 된 겁니다. 내역을 보면 윤 의원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후원금 약 1억 원을 총 217차례에 따라서 걸쳐 그 개인적으로 사용한 걸로 나오는데요. 예. 구체적으로 보면 갈비집을 가거나 이제 과자를 사 먹고 요가나 뭐 발 마사지 비용도 지출한 걸로 나옵니다. 그리고 자신의 교통 과태료나 뭐 소득세도 이 후원금으로 충당한 사실도 확인이 됐는데요. 왜 2011년부터냐면요, 이 횡령이 그 공소시효가 10년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그 작년부터 10년치를 딱 거쳐서 2011년부터 한 건데, 만약에 지금 이게 사실이라 그러면은 공소시효가 이제는 경과된 2011년 이전에도 아마 또 뭔가 있었겠죠. 만약에 사실이라면. 그런데 일단 윤 의원 측 입장을 보면은 개인 용도로 쓴 돈은 없고 모두 그 행사 경비라든지 그 복리후생 비용으로 지출한,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공적 용도로 지출이 된 거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? 그런 거면 보통 수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냅니다. 직원들이 해식비를 썼다고 하면은 관련 자료 내고 직원들 진술 내고 그러면은 다 빼줍니다. 뭐 경찰이나 검찰도 이런 류의 사건을 처리할 때는 거의 이런 류의 사건은 거의 그 루틴이 정해져 있습니다. 그래서 회식이나 복지 비용으로 지출된 건 일일이 다 확인을 해줘서요. 기소할 때 다 빼주거든요. 예. 그리고 개인 과태료나 세금이나 이런 걸 낸 것도 개인 자금, 내 돈에서 나왔다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. 이것도 간단한 게 후원금 계좌에서 과태료가 나갔으면 다시 본인 계좌에서 이 후원금 계좌로 돈을 이체했다, 돈을 채워 넣었다, 이 징빙자료만 내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횡령이 아니거든요. 예. 그런데 지금은 그런 자료도 좀 제출이 되지 않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당장 그 정의당과 국민의힘은 윤 의원에게 이제 의원직 사퇴를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? 예, 역설적이게도 이제는 정의당이 가장 적극적인데요. 사퇴를 안 하면 이제 제명까지 논의하겠다라는 이제는 분위기입니다. 이미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제명 촉구 결의안도 냈고요. 그런데 지금 공개된 내역을 보면은 217차례 후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거잖아요. 정말 여기서 뭐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이 재판에서 사실로 밝혀지면 그때는 정말 전 국민적 분노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. 이 사퇴 아니면 제명을 선택해야 되는 아주 이제 마지막 막바지 상황이 될 걸로 보입니다. 뭐 윤 의원에게는 앞으로의 재판이 정치 생명은 물론 그동안 이제 정의원 활동을 통해 쌓은 명예까지 모두 걸린 말 그대로 이제는 올인하는 그 재판이 되지 않을까. 그렇게 보입니다. 할머님들에게
가야 할 돈으로 갈비집을 가서 갈비를 사 먹고 과자도 사 먹고 뭐 요가라든지 발 마사지 또 과태료, 소득세 이런 거를 만약에 낸 게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게 정말 이해를 할 수가 없죠. 화가 나죠, 우리 모든 국민들은. 그렇죠. 용서가 안 되는 거죠. 사실 그게 사실이고. 일단 계속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자, 시사평론가 리엘 파트너스의 이승기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.